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폐쇄가 한 달 더 연장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빌 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은 2월 21일까지 국경 폐쇄가 연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어 장관은 화요일 트윗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의 비필수 출입국에 대한 제한을 2월 21일까지 연장했다 전하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캐나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능한 최선의 공중보건상의 조언에 근거해 결정을 내린다 전했습니다.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트루도 총리는 또한 이 결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이것은 국경 양측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 폐쇄된 국경은 필수 상거래 유지를 위한 트럭 운송과 무역, 의료진 등 필수적인 업무 관련 이동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필요에 따라 국경을 계속해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캐나다가 3월 말까지 전국 매장 중 최대 300여 곳에 문을 닫겠다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캐나다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 보면 된다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2년에 걸쳐 매장 200곳을 폐업하겠다 밝힌 이후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계획입니다. 이미 많은 스타벅스 매장이 영구 폐점을 했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이러한 대규모 폐점은 고객들의 소비 패턴과 선호도가 바뀌면서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점된 매장들 중 대부분은 번화가나 중심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지점이 추가로 더 문을 닫을지 밝히진 않았으며 스타벅스는 앞으로 모바일 주문 및 결제, 배달, 픽업 주문 등 편의성을 강화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톰텀 트래픽에서 전 세계 416개 도시의 교통 데이터를 분석 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 교통체증이 없는 일반적인 교통 패턴을 보인 가운데 밴쿠버가 가장 혼잡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밴쿠버는 작년에 이어 가장 혼잡한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북미에서 두 번째로 혼잡한 도시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어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 런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반적인 러시아워 교통 패턴에서 벗어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집에서 일한 후 주말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 주말 교통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된 416개의 도시 중 387개의 도시는 작년에 비해 교통체증이 줄어들었으며 13개 도시는 2019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약 10만 명의 BC 하이드로 이용자들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C 하이드로는 성명서에서 가지와 나무가 꺾여 기기에 접촉함에 따라 폭풍우에 의해 전기 시스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밝혔습니다. 로어 메인랜드, 밴쿠버 아일랜드, 걸프 아일랜드, 남부 지역의 BC 하이드로 고객은 현재 폭풍의 영향으로 정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 하이드로에 따르면 폭풍우가 주 전체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전 사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에버츠퍼드 빅토리아 버넌입니다. 한편 BC 하이드로는 전력을 안전하게 복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인력이 동원되어 하루 종일 계속해서 복구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는 현재 주 전역에 걸친 락다운과 두 번째 비상사태 선포에 더불어 1월 14일부터 스테이 앳 홈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주문과 명령이 몇 주마다 업데이트되어 발표되고 있는 지금 현재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스테이 앳 홈 명령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야 하며 식료품점이나 약국에 가거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운동이나 필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만 외출을 해야 합니다. 필수인 경우에만 외출하도록 제한하는 것 외에도 모든 기업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은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조직된 모임이나 친목회는 5명으로 제한됩니다. 주에 따르면 이는 2020년 봄 코로나 바이러스 첫 번째 확산 때에 진행된 락다운 시의 규칙과 일치하며 모든 개인은 영업하는 기업이나 조직에 실내에서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철물점, 주류점, 하드웨어 스토어와 같은 비필수 업종의 소매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며 배달 혹은 도로변 픽업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식료품점, 약국, 주유소, 편의점, 레스토랑은 영업 제한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테이 앳 홈 명령과 통행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주 퀘벡주가 실시한 통행금지법과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포드 주총리는 나는 통행금지법에 찬성한 적이 없다. 그것은 매우 엄격한 락다운의 형태라고 보면 된다. 정해진 시간에 거리에 차들이 돌아다니지도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답했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또한 폴리스 스테이트의 형태에 찬성하지 않으며 통행 금지가 내려질 시 정해진 시간에 그 누구도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는 경찰들이 차들을 잡으러 다녀야 하는 그런 통행 금지는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신규 및 기존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스테이 햇홈 명령에 의해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온타리오주 재개법과 EMCPA법 두 가지 법에 근거하여 벌금형은 최대 10만 달러와 1년 징역, 사업체 담당자는 최대 50만 달러와 1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을 따르지 않는 기업 또한 최대 1,000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2월 8일까지 1일 확진자 수가 최대 하루 10,000건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타리오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그 포드 총리는 윈저, 필, 토론토, 욕 해밀턴 지역의 학교들은 2월 10일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 관련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보건 책임자가 1월 20일까지 나머지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에 따른 권고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적이며 보건 관련 시험과 검진을 확대하는 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온타리오주는 1월 25일까지 휴교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5개 지역의 학교는 2월 10일까지 휴교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북부 온타리오에 있는 지역 학생들은 11일에 학교 수업이 시작했으며 이번 발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 수업은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어 캐나다는 2021년 1분기 항공편을 줄이면서 대략 1,700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 오전 코로나 바이러스 경감 및 복구 계획에 따라 네트워크를 조정한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감 계획에는 1,700명에 가까운 인력 감축과 함께 1분기 항공편을 25% 축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에어 캐나다 부사장 루시 기르메트는 인력 감축 소식이 항공사가 희망했던 바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9월까지 캐나다인 대다수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에 따라 에어 캐나다 측도 사업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해고된 2만 명 이상의 직원들 중 일부를 복귀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발표된 감축으로 2021년 1분기 항공편은 2019년 1분기 때의 약 2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 캐나다 측은 계속해서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방침에 따라 대응하며 필요에 따라 경로 네트워크를 조정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고객은 에어 캐나다에서 연락을 할 예정이며 환불 혹은 대체 경로를 포함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한편 또 다른 항공사 웨스트젯은 항공편을 30%까지 축소하고 1,0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